네, 보신 대로 자산 시장의 끝물을 추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란 불안감이 높아지는 건데 증시 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포 지수도 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김기송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면 주식시장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네, 증시를 둘러싼 환경 그야말로 악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상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 현재 최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 넘게 오른 26.26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코스피가 2,6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그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2,800에서 3,400선 사이에서 2,650부터 3,150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쇼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모레 27일이 중요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생각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정책을 펼칠까 이런 우려가 지금 상당해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네, FOMC의 결정이 짧게는 1분기, 길게는 상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현재 지수가 흔들리는 거는 기업 펀더멘털보다는 투자 심리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공포 심리가 과도하기 때문에 2에서 4월에 오는 반등을 염두에 두고 조정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가 지난해 이미 조정을 거친 만큼 더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3,305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조정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거거든요.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도 먼저 했고 선제적으로 조정된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27일 연준의 결정을 지켜보되 패닉성 추격 매도는 지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봐야 한다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모니터링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섣불리 움직일 땐 아니란 얘기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